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 간의 이 갈등이 점입 가경에 치닫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우은숙 씨, 유영재 씨에 대해서 혼인취호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우은숙 씨 언니, 즉 유영재 씨의 처형, 전 처형이죠. 유영재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또한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유영재 씨가 강력하게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아주 강경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런 말투로 말을 했는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은 사실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만큼 유영재 씨가 아주 결연하고 단호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러한 유영재 씨의 입장에 선우은숙 씨 쪽에서는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예의를 지켜라 라는 센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우은숙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노종원 변호사는요, 유영재 씨의 라이브를 들었다, 성추행이 없었다가 아니라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본인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행위는 법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라 칭해진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종원 변호사가 피해자, 즉 선우은숙 씨의 언니를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유영재 씨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진 않았습니다.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영재 씨가 한 행동 자체는 그야말로 성추행이 맞다라고 말을 한 거죠. 노종원 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성추행의 프레임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추행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형사상 범죄가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왜곡됐다,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죠. 이처럼 노종원 변호사는 너무 확실하게 유영재 씨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감이 넘칩니다. 더더군다나 노종원 변호사는 유영재 씨의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원 변호사 공식 입장 발표 시에 유영재 씨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 막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위는 인정, 하지만 추행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행위 자체가 범법이다. 노종원 변호사 얘기합니다. 나는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교묘하게 멋지게 말한 것 같다.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는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그리고 유영재 씨는 삼혼 의혹에 대해서도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다 고백했다. 2번의 이혼 사실이 있다. 그리고 선우은숙 씨 역시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우은숙 씨를 속이려 한 게 없다, 속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사실혼, 동거녀, 양다리 환승,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아예 이성을 안 만난 건 아니지만 동거나 사실혼 관계를 선우은숙 씨에게 속이면서 결혼하지 않았다. 또한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에 선우은숙 씨와 결혼을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노종원 변호사는 결혼하기 전에 정리를 했어도 그 사실을 선우은숙 씨에게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사실혼 관계 선우은숙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혀 몰랐다, 까마득히 몰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우은숙 씨에게 이 사실혼 관계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왜냐면요, 이 가정법원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했을 때 이 정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를 혼인 취소로 판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재 씨하고 선우은숙 씨는 법적으로 혼인 취소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혼 협의서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유영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할 때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어서
약속된 합의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선은숙 씨는 과연 그러느냐라는 유영재 씨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노정원 변호사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셔야 했다. 그리고 혼인상 비밀유지 조항은 처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혼인상 비밀유지 조항은 선은숙 씨와의 조항이지 처형과 맺은 조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형이고 처형이 고소한 거다. 그리고 더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범죄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만 비밀유지 의무에 비밀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은 비밀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선은숙 씨는 유영재 씨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서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요, 선은숙 씨와 이 언니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은숙 씨는 어떤 상황이냐? 공황장애로 밥도 먹지 못할 정도다. 친언니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듣고 정신이 붕괴됐다. 여기에 유영재 씨의 사모혼 그리고 사실혼 의혹까지 알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번 동치미 녹화 선은숙 씨가 참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은숙 씨도 하차라는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은숙 씨 공황장애 약을 입에 달고 사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은숙 씨 언니는요, 더 심각합니다. 노년의 나이 거의 70대죠. 70대입니다. 제부한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수치심, 피폐해진 정신상태 등으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유영재 씨의 이 변명 아주 몹쓸 아주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영재 씨의 변명은요, 대중들에게 전혀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삼시세끼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신혼집에 가서 밥을 차려준 처형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영재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그 유튜브 영상을 돌연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지금은요, 해당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6일 전 영상입니다. 바로 어제 올린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유영재 씨의 이 풀 발언에 대해서 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뒤에 유영재 씨의 이야기를 그대로 공개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유영재 씨가 그 영상이 앞으로 있을 법적 다툼에서 그리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조언 내지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재 씨의 이 결연한 마음이 담긴 그 영상을,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선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이 사건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황혼 결혼과 이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최초로 저의 입장을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저의 입장입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에서는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유튜브는 오늘 이후로 잠시 휴방에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지워지지 않을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유튜브는 오늘로써 휴방에 들어갑니다. 저의 사모혼과 관련된 사실을 밝힙니다. 제가 2번 결혼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찌 속이고
대한민국의 탑 배우, 유명 배우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저는 선운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2022년 7월 7일 상대방의 저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가 서슴없이 결혼하자라고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고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운숙 씨에게 분명히 만나는 날 저희 두 번째 이혼 사실까지 모두 다 이야기하고 저희는 서로 간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저의 사실혼,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운숙 씨와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운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여러 가지 사유로 유지할 수 없다는데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늦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한때 한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많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그 싸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힘찬 응원, 성원, 사랑, 힘 잊지 않고 평생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역시 여러분과 오늘로써 잠시 이별합니다.